헬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이번 시간은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거국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회화를 잘해야만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행을 할 때 영어 많이 씁니까? 별로 쓸 게 없어요. 그죠? 어느 때 영어를 쓰는 기회가 생길까요? 여행할 때. 짐을 붙일 때 쓸 수 있죠? 입국 수속을 할 때, 출국 수속을 할 때, 쓸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한 말들 쓸 수 있죠.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때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생깁니다. 수화물 센터에서 짐을 찾는 곳에서 내 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행기가 갑자기 연착이 되거나 또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될 경우 생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한다 해도 특별히 영어를 사용할 지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 영어 쓸 필요 없죠. 물론 내가 찾는 물건이 없어서 이게 어디 있는지 또는 품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조금만 배우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영어를 잘해야 되는 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 회화는 회화고 글은 글인데 글을 읽기 위해서 왜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표현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건조하게 쓸 수도 있죠. 건조하게 말할 수도 있죠. 건조한 감정, 건조한 글입니다. 감정이 포함된 글, 건조한 감정이 포함된 말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사람이 글을 쓰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글보다는 말이 먼저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얼굴에, 표정에, 말투에, 억양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친근하게 반말조로 말할 수도 있고 존댓 말도 극존칭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존댓말을 우리가 구사해 줍니다. 대화할 때입니다. 친구들에게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정중할 수밖에 없죠. 존댓말을 쓸 수밖에 없죠. 친절할 수밖에 없죠. 낯선 사람에게 불손한 것은 영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들께 공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공손해야죠. 그것이 외국 사람이든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우리끼리든 관계없이 우리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존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어휘와 내가 쓰는 문장과 내가 쓰는 톤, 말의 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배워요? 회화에서 배우는 겁니다. 회화에서. 영어 회화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문장 하나 놓고 이건 무슨 뜻? 이거 아니죠.
대화 A, B 놓고 무슨 대화 읽어보면 도대체 무언 소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대화를 만들어 놓고 회화책이라고 놓고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뒤죽박죽 안 되잖아요. 정중하게 말해야 될 때와 명령해야 될 때와 반말로 해야 될 때가 다 다른데 이걸 막 섞어놨어요. 뒤죽박죽. 왜? 가르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껏 영어 회화를 공부해 왔다는 거죠. 안 돼요. 영어 회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다 다르고 상대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써야 될 어휘와 문법과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한번 보자고요. 아주 쉽게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 가야 돼. 저 가야 됩니다. 아, 저는 가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나 가야 된다니까. 나 간다. 우리말도 당연하잖아요. 존댓말, 화가 난 말, 짜증나는 말, 반말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그런 감정을 한글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간다고 할 때는 나 간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감정에 맞게 누구한테 쓰느냐에 맞게 자세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 영어 회화를 배워야 됩니다. 영어 회화를 통해서 그런 어휘와 문법과 감정과 문장을 제대로 배워야만 여러분은 영어 회화를 제대로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스터디를 합니다. 책 한 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 책에 쓰인 정확한 문장의 뉘앙스를 100%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영어 회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잘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글을 읽기 위해서다. 왜? 글에는 나의 감정이, 글쓴이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게 소설책이든, 그게 기사든, 그게 논문이든 관계없습니다.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이 글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뭘로 녹아 있어요? 어휘, 문법, 문장 안에 감각. 그죠? 내용으로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녹아 있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회화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화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100%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사전 찾아가지고 해석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소설을 보면서, 영어 소설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영어 소설을 보면서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회화를 못해서 그래요. 회화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 보도자료가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기자의, 편집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톤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이걸 느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회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어 회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감정을 받아본 적이, 이해해본 적이,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단어 뜻만 배웠죠. 동의어만 배웠죠. 단어 뜻만 배웠는데 그것도 제대로 배웠습니까? 그냥 이거만 배우지 어떤 감정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감정이 이 문법에 들어있어서 이런 글이 만들어지는가, 탄생하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문어체 글, 구어체 말, 문어체 어휘, 구어체 어휘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문장, 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화에서 말씀드렸죠? 회화에서 윗사람에게 정중하게 하는 말, 아랫사람에게 반말적으로 하는 말 하면서 문어체와 구어체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윗사람들에게 존중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포멀한 영어입니다. 이게 문어체로 들어갑니다. 문어체에서 그렇게 정중한 말, 그렇죠?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문어체에서는요, 글에서는 굉장히 한 단어를 써도 힘이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단어가. 말할 때는 표정과 억양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글은요, 표정이 없잖아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회화에서 쓰는 한두 개의 단어 뭉쳐서 단어 하나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원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느낌이 무거운 단어들이 글 속에 팍팍 박혀 들어갑니다. 문어체 어휘들은 구어체에서 표현할 한두 두세 서너 단어의 느낌을 한 단어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문어체 문장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제대로 배워야 문어체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존댓말을 배워야, 포멀한 말을 배워야 이것이 문어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어체와 문어체에 넘나드는 경계선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화를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것이 글 속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소설이 그렇죠? 시사 글이 그렇죠? 논문이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작문이 됩니다. 회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 궁극적으로는 글을 읽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좋은 글을 많이 읽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담아야 합니다. 회화가 되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글을 읽게 되면 글에서 내가 알게 된 좋은 내용들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회화를 제대로 해야 글을 정확히 읽어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나는 회화의 질을 풍요롭게,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읽은 내용을 주제로 얼마든지 좋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 회화가 주는 의미는 이렇게 막강합니다. 회화를 정확히 배워야만, 제대로 배워야만 좋은 글을 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원어민과 대화할 때 풍요로운 대화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게 된다. 얼마나 회화가 중요합니까? 영어 회화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번 시간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제목입니다.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상대에 따라서 쓰는 말과 단어와 문법 다 다르다. 이걸 정확히 해야 글을 읽을 때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문어체와 구어체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까지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할 수 있다. 좀 더 풍요로운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문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번 시간 영어 회화를 반드시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